네,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북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소식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 좀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까. 그죠? 이제 아무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같은 동포를 미워하고, 자꾸 이제 반북, 이런 정서를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국회 안에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제 특히 오늘은 태용호에 대한 얘기를 가져오셨어요. 네,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요, 통일 분위기, 통일 못해도 좋을 것 같아요. 통일 못해도 좋은데, 제발 반민족 행위만을 없애자. 네. 예, 통일은 우리 세대에 못 가진다 하더라도, 제발 반민족적인 이런 놈들만은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이걸 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네. 이게 뭐냐면, 네네네. 태영호 씨가, 이게 그냥 우원이랑 말을 자기네 무슨 모임이 있나 봐요. 아니, 모임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의 소속단체 청년의 힘이라고 네. 청년의 힘이라고 어떤 단체가 떠 있나 봐요. 야, 그것도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태용호가 한마디 했구나. 청년의 힘하고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여의도 무슨 연구회, 여연 무슨 아카데미라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북한을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몇 가지 문제점. 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태용호를 불렀구나. 예, 이 주제로 사람을 잘못 골랐네. 안다면 이 사람들은 최고의 손님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태용호가 먼저 그런 거죠. 뭐라고 했는지 좀 들어보죠. 네. 우리가 제일 유명한 반민족 쪽으로 가장 유명한 조선일보에서 쓴 겁니다. 이게 태용호 북한서 20년 내 청년 주축 민중 봉기 일어날 것이라고 태용호 의원이 예측을 한 건가요? 네. 했습니다. 근거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태영호의 근거는 뭐냐면 이제 북에서는 남쪽에 이런 문화가 많이 들어갔다. 드라마랑 뭐랑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접한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면 한 20년 있으면 주축을 이루잖아요. 지금 20살이면 40대면 다 기본이겠죠. 이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우리 한반도에 좋은 분위기가 생겨서 통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당 8차 대전원회 하지 않았습니까? 네, 1월에. 네. 전원회 당대하고 전원회. 전원회. 네, 전원회 4일에 걸쳐서도 하고 당대도 했고 했는데 그 당대 끝난 다음에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위치가 불안하고 아직 인민들이 원하게 넣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바깥 치운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체제의 불안성을 증명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해석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바꿨다. 측근들을.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기본 주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에서 지금 젊은이들 남조선 이런 문화가 자본주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서 드라마도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 자기 국가에 대한 애국심보다는 물질에 가장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민중봉기를 일으킬 거다. 그게 바로 20년 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솔직히 남쪽의 드라마나 문화가 들어간 거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입니다. 그때가 좀 피크였겠죠? 네, 그때 동유럽이 무너지고 어쩌고 하면서 또 소련이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 개방적인 이런 테이프도 들어오고 CD도 들어오고 하면서 문화가 들어왔던 거죠. 제가 20대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때 제가 그 남쪽의 문화를 처음으로 제일 먼저 접한 게 바로 우리 20대 청년들이 제일 먼저 접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입니다. 우리가 30년 됐어요. 30년 됐어도 아직까지 별 문제 없는데 왜 이제부터 20년 더 있어야만이 민중봉기가 일어나는지 우리 젊었을 때 20대부터 보고 듣고 했는데도 괜찮은데 왜 우리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세대는 20년 후에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착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태영호는 남쪽에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남쪽에 이거 듣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20대 30대 청년들 대학생들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남쪽 분들이 통일 이렇게 말하면 왜 꼭 통일해야 돼? 그냥 이렇게 남남으로 그냥 전쟁만 안 하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여행 삼아 가면 안 돼? 그리고 통일하면 우리가 너네 매개 살려야 되는데 우리 세금 더 내잖아 통일 비용.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통일 불편하지 않아? 이런 이미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려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해서 좀 더 멀어지고 한민족이라는 것보다는 남남이를 다른 나라라는 인식이 좀 더 깊어지는구나라는 위험성을 느꼈어요. 근데 태영호가 남쪽에 가서 이런 걸 봐서 그러는지 북도 거기에 똑같이 그렇게 대비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완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북은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청년 중시입니다. 북에서는 가장 중심이 청년이에요. 모든 걸. 이번에 함경남도죠. 근데 수해 났을 때 자, 우리 평양 당원들에게 빨리 우리가 함경도에 집을 좀 복구해주자 하니까 이틀 만에 75만 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기본이 청년들이었어요. 청년 당원들. 그게 기본 당원들의 제가 지금 청년들인데 청년 당원들 그 청년 당원들이 이렇게 지금 앞장서서 저게 국가 간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 북은 우리가 정말 북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쪽에서는 세뇌라고 하지만 우리 북쪽 사람들이 가장 이게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북은 어렸을 때부터 내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일제 식민지에서 어떻게 나왔고 우리 선열들이 어떻게 이 땅을 찾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발편장 자고 있는지 내 나라는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지 우리 국가는 인민을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자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중시로 하고 학생들에 대한 후대들에 대한 교육을 제일 우선시하는데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20년 후에 민중봉이 일어난다? 미친 거죠.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당 8차대 한 다음에 50%나마 자꾸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태영호가 참 알면서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북에 그 정도의 외교관 사업이 있었던 사람이 이 정도 또라이같이 모르는 상식에 엇나가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우상은 빗나갔을 자기 속이는 말 아닐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4일 동안 전원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 중심이 뭐냐면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지 못할 거면 능력이 없으면 자리 내놔라. 인민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면 그건 반당적이고 반인민적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인민을 위해서 인민들하고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걸림돌 되는 것은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전원의 핵심입니다. 우리 당 8차대가 고관이니까 정비 보강 아닙니까? 네. 예, 그게 뭐 새로운 걸 날려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가지고 뭐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조화를 맞출 수 있고 간부들이 일꾼들이 잘못되고 관료주의라든가 인민성에서 조금 더 좀 탈선된다거나 이런 부르주아적인 이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잘못된 생활도 좀 더 현명하고 인간개조하고 그런 조화를 맞춰나가는 게 지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은 그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능력이 없고 일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자리 내놓고 나가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바꿨더라고요. 그런 거지. 이게 체제가 불안했기 때문에 바꿨다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는 그것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이게 뭐 북이 망할 거다, 어느 체제가 망할 거다라는 거는 조금 과도한 논리의 비약인 것 같아요. 이현희 씨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20, 30대 젊었을 때 많은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의 주민들이 뭐 나만의 어떤 문화라든지 잘 산다더라.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작년 올해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나원에 입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격감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북의 동요 혹은 탈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격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용호 씨가 얘기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바라는 혹은 20년 뒤에 뭐 더 빠르면 좋겠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빠르게 얘기하면은 거짓말이 금방 탄로나니까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제 북이 망할 거다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어떤 거짓 희망을 던져주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먹고 살 그 안보 이데올로기와 반북 이데올로기를 팔아서 먹고 살 그것을 지금 먹을 거를 계속 던져주는 사람이 태용호 의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얘기하셨듯이 지금 그때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도 여기 34,000 와 있는 탈북민들도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을 했지만 진정으로 고향을 부정한다거나 진정으로 북에서의 사회에서의 하루하루가 뭐 지옥 같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만나보시면 거의 없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의 사회가 금방 망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이 젊은이들 앞에 두고서 이제 곧 망한다. 그러면 그 망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의 사회를 어떻게 끌어안을 건지, 그리고 그러면 북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사회가 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뭐 그런 것들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던지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네. 근데 저는 이 태영호가 그날 강연 쭉 하면서 했던 네. 말 중에 하나, 아이고 그래도 얘가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아량은 있다 생각했던 게, 남들은 이때까지 북은 2, 3년이면 망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아량 있게 20년 있으면 망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은 조금 너그럽더라고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이 태영호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외교관 시절 때 네. 월급이 2,900원이었답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쌀 한 킬로도 못 샀다 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건데요. 2,900원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좀 뿔컸겠죠. 한 2,300, 2,500 정도 됐을 겁니다. 2,900 했다고 합시다.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권력층 뭐 그래도 이런 거 공무원이잖아요.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이 2,300, 2,500, 2,900 이 정도고요. 일반 노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4,500, 5,000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나 뭐 이런 뭐 일반 사람들은 4,500, 5,000원 이 정도로 월급 받을 때, 간부들은 외교부나 무슨 뭐 사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2,500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북은 그렇습니다. 월급에, 우린 북은 다 공급 체계이기 때문에 공급으로 받지만 월급 가지고 생활비 가지고 국가에서 해주는 거 외에 좀 더 부족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활비를 높은 간부라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나 이런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간부일수록 월급이 작은 거죠. 예. 아니,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 월급 가지고 그 쌀 1kg도 못 살 정도면 가난한 그 일반 시민들, 인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낼름 도망 나오는 거는 어느 사회에서나 올바른 리더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어떻게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까, 자기가. 태영호 씨는 네. 뭐 그런 생각하기 전에 우선 범죄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성년자 강간범의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니까 좀 안타까운 사정이긴 하죠. 아니, 그리고 이런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 가족이든 사회를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하니까 세상이 바뀌면 북의 청년들이 많이 세상을 버리고 도망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독재로 힘들 때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뭐 체제를 떠나서 사회주의 하에 살던 뭐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던 제대로 된 사람의 사명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도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태영호다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 태영호 씨가 네. 지금 하도 국민의힘에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을 만들어줬지만 네. 정치적 이용 때문에 제발 조금 더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댈수록 자기 개망신 자꾸도 하니까, 더 망신을 하니까 차라리 나대지 않고 조용하면 그런 대로 봐줄 사람들 가만히 있을 건데, 자꾸 이렇게 헛말 하면 태영호 진짜 바닥 칩니다. 더 맨날 못 가요, 이러다가는. 진짜 웃겼던 게,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때 청문회 때 당신 사상 전향했냐 물어봐가지고 정말 놀랐죠. 지가 네. 뭐 남조선 혁명을 어떻게 한다고 남조선 사람한테 사상 전향을 물어봐. 지가 사상 전향하고 와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얘는 버릇을 못 고쳐요. 정의용 외교부장? 네, 후보자 외교부 해줬죠. 장관. 외부 장관. 이제 장관이 취임을 했죠. 했죠. 네. 근데 네. 취임하기 전에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후보자일 때. 네. 그때도 외통위에서 그런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아예 박차고 회의장 뛰쳐나가는 이런 게 또 뉴스에 또 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뭔가 멀리는 거겠죠.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놀랐어요. 역시 태영호만이 할 수 있는 말이겠다. 물론 지성호고 꽃집에다가 온 사람이 있죠. 지성호도 그런 말 하지만, 지성호 말이야 누가 뭐 듣습니까? 근데 태영호 가장 사기 잘 치니까. 근데 태영호가 뭐라고 하냐면, 정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일 때 그분한테 당신은 역사적인 범죄자다. 범죄로 기억될 거다. 외교부 장관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2019년 11월이었나요? 그때 북에서 선박
배가 네네네. 선박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탈북했던 선원 두 명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걸 이 나라 정부가 다시 번했습니다. 번했는데 왜 번했냐면 같은 배에 타고 있던 같은 덩치들, 자기 친구들, 선원들을 16명을 죽였어요. 살해하고 그것도 선장하고 어떤 알력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장하고 알력관계 있으면 선장하고 싸마든가 무릎 뜯든가 뭐 해야지. 선장을 죽였는데 자기가 선장 죽인 것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같이 옆에 있던 선원들 16명 그냥 다 같이 죽인 거예요. 이게 너무 악랄한 거죠. 구례가중을 갈 데 없으니까 남쪽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라에서 그걸 잡아놓고 보니까 그런 짓을 옆에 다 죽었으니까 이런 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정영 그때 국정원이 있었죠. 기본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무조건 북녘 사람들도 우리 동포고 한민족이고 지켜야 되지만 맞으면 지켜야 되지만 비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국제법에 의해서 안 받아도 돼요. 덜려 보내게 돼 있어요. 비정치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아서 살인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국민을 누구 죽일 줄 알아요? 지금 저도순인가요? 그 사람 미성년자 뭐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계속 밀착 감시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받지 않고 다시 북에 보냈다고 해서 지금 정영 후보자인데 절대 자기 장관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문 차고 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인영 장관 두 분이서 조금 이제 투톱이 돼서 조금 이제 북미 간의 관계라든지 혹은 남북 관계를 좀 잘 풀어주셨으면 해요. 이제 그동안 전 장관님도 잘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외교부가 혹은 청와대 안보 외교 라인이 지나치게 친미적으로 꾸며진 게 아니냐라는 거를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랑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했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조금 그런 좀 강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고 이제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태용호라든지 이제 지성호가 외교통일위원회 이제 청문회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당시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2019년 지금 말씀한 2019년 11월에 이제 배를 타고 탈북하겠다라고 왔는데 이제 그 실장님 얘기는 이거죠. 그때 당시 실장님 얘기는 탈북 의사도 확실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해상에서 이렇게 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범죄 행위가 너무 확실하게 소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보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태용호나 지성호는 이제 그걸 집요하게 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용호, 지성호 같은 사람들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자기들은 혜택을 받고 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더 반복적인 입장을 많이 보일 거 아닙니까? 기본은 태영호 같은 사람들도 내가 지금 범죄자로라기는 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같은 범죄자들이 들어올 때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대한민국 뭐가 되면 범죄 서굴이 됩니까? 북에서도 막힌 범죄자 막나 다 받게. 그리고 또 태영호는 그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남북관계가 좋아져가지고 하면 자기 범죄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범죄자들이 어떤 범죄자 인도를 해가지고 북에 어떤 보내주지 않을까? 북송되면 어떡할까? 북송될까? 예, 무섭죠. 그러면 이거 미성년자 강간 보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두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북 간에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뭐 재산권 상속 등등 해서 근데 이제 당장 그 남북이 서로를 이제 특히 이제 저는 대한민국 얘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뭐 영토로 하고 다 국민으로 하고 하는 선언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면 뭐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때 태용호, 지성호 얘기처럼 우리가 북의 어떤 그 보수 정권이 그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원을 세워놓고서 보여주기 식으로 뭐 범죄자도 좋다, 뭐 무슨 흠결이 있어도 좋다 다 받아가지고 옛날엔 또 귀순용사라고 해서 뭐 받아서 뭐 광고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민주정부기 때문에 그럴 것을 할 필요는 없다. 국민들을 믿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런 문제 제기는 조금 하고 싶은데 태용호, 지성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문 방지 협약이 국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이 행해질 나라로는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깔고 있냐면 북은 악마다라는 거예요. 북에 가면 고문을 당할 거다.
근데 범죄자가 처벌받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형을 조금 폐지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거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 어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연희 씨랑도 뭐 홍강철 씨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문이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북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고문이 행행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문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과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북이 그렇게 악마화돼 있고 잘못된 사법체계나 형법체계나 재판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본으로 디폴트로 깔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출발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했으면 그 나라의 사법체계와 형벌체계에 따라서 벌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범죄인 인도 협약이 왜 있습니까? 보내야 되는 거죠. 예.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물론 이게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선언적인 것을 헌법에서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을 꼬투리 잡아서 정쟁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이런 문제들은 아마 풀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두 사람이 그냥 정쟁을 만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믿으면서 다른 나라의 사법체계는 믿지 않는다. 그럼 미국의 사법체계는 뭔데요?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렌지 이즈 블랙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은 다 흑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사법체계는 제대로 돌아갑니까? 관타나모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는 뭡니까? 그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북의 사법체계가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들었을 때 체계가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태용호 지성호가 펼치는 논리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뭐 자꾸 누구 생각이 나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북에 대해서 우리가 북은 인권이 약해, 사법체계가 없어 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연희 씨나 강철 씨가 많이 이제 북의 형법체계, 사법체계 얘기하시는 거 좀 들어보고 조금 옥석을 가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다 얘기하셨습니까? 입 아파요. 이 사람 이야기하려면 막 입 배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놓고 우리가 지금 뭐 얘기를 한다는 것이, 뭐 이제 국민의 표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다 옳고, 어떤 상대국은 무조건 틀리다. 그럼 우리는 이슬람과도 한 대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한 지금 보수 종교단체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북의 사법체계도 형법체계도 미국의 사법체계 지금 불완전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재용 재판이라든지 보면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좀 똑같은 잣대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왈가왈북의 어떤 바람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